안녕하세요. 미국 500대 기업 주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통화량과 S&P 500의 관계에 대해 알아가시고 시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M2 통화량과 S&P 500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S&P 500 지수는 M2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혹은 아래에 있는지는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값은 서로 다른 단위이며 왼쪽 오른쪽 측정값의 최대 초소 범위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그래프의 장기적인 기울기입니다. S&P 500 차트가 상방, 하방으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두 그래프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S&P 500은 45배가 상승하였으며 M2 통화량은 36배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월평균 상승률로 환산하면 각각 0.61%, 0.57%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M2 통화량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 M2 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2020년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으로 현재 1970년대와 8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준은 지난 5월 빅스텝 이후 6월과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강경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 이제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는 급락, 아니 폭락을 맞는 날이 넘쳐나고 있으며 시장에는 경기 침체, 반도체 사이클 악화, 실적 부진 등 부정적인 뉴스들만 넘치고 있습니다. 통화량도 곧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M2 통화량은 70년대부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게 증가한 해는 1995년 1월 1일로 1994년 1월 1일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물론 2020년 M2 통화량 증가는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된다면 2022년은 감소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량 감소는 일시적일 것이며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통화량 팽창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통화량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짜장면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혼자 성장하지는 않죠. 1970년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나면서 음식의 퀄리티 역시 증가했겠지만 1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만큼 드라마틱한 퀄리티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택시비 기본요금 1,000원이 1,300원으로 올라 충격을 받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짜장면 값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릅니다. S&P 500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량이 과거의 상승률대로 팽창한다면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물론 통화량과 S&P 500 지수 모두 과거의 상승률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S&P 500과는 달리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팽창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지금의 변덕스러운 시장이 결국 기회를 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그때 샀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2011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 말 사람들은 현금이 왕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현금을 보유할 때가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말하던 1980년대 초는 채권에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죠. 현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물가지수 하나하나에 지수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폭락하기도 하고 기대감에 반등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이지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올 것이며 그때 주가는 얼마나 폭락할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언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그 시기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수많은 예측들 중 놀라울 만큼 정확한 예측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은 2016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펀드 매니저 1000명이 시장을 예측한다면 적어도 1명은 9년 연속으로 적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원숭이 1000마리가 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있죠. 그 원숭이에게 돈을 맡기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며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많은 원숭이가 주사위를 던져도 매번 같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탁월한 원숭이가 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국 500대 기업의 주인입니다. 금리 인상은 무시하세요. 결국엔 통화량은 계속 팽창합니다. 장사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